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수요 곡선상의 무엇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다 그랬는데, 어차피 최대 수량은 수요량 아니면 공급량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 앞에 수요자가 나왔으니까 이것은 당연히 수요량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은 수요자 입장에서 구입할 능력과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수량을 뭐라 그래요? 수요량,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부동산의 공급량과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바로 공급함수가 돼요. 자, 이 점을 조금 응용한다면 만약 공급을 수요로 바꿨을 때 부동산의 수요량과 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물어본다면 그것도 수요함수라고 답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자, 2번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제 그랬죠, 여러분. 대체제는 대가수비라는 암기법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뭐죠? 대체제는 한쪽 물건의 가격과 다른 쪽 물건의 수요량이 비례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럼 벌써 아파트와 단독주택이라는 물건 두 개가 나왔네요.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문장 해석할 때 절대 한글로 보지 말고 상승, 하락, 증가, 감소 나오면 화살표 그려보시고요. 크다, 작다고 나오면 부등호를 그려보신다면 대단히 쉽게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요가 가격이 상승했죠. 그럼 대가수비니까 수요도 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나와야 되고, 수요가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인기가 짱돼요. 인기가 높아지니까 인기 높은 물건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2번의 가로넣기 문제를 완성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3번 균형 상태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 철근, 시멘트, 벽돌, 자갈, 모래값 떨어진다. 그러면 생산 비용이 줄겠죠. 근데 우리 뭐 배웠어요? 비용과 공급은 반비례예요. 비용과 공급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 비용이 늘지 않아요? 반대로 공급은 줄어요. 또 비용이 줄어들면 반대로 공급은 증가하는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해석해 보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비용이 줄어든다. 그럼 비용이 줄면 반대니까 공급은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이 문장은 공급의 증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해진다. 그럼 상식적으로 물건이 흔하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구하기가 쉽다는 뜻이니까 거래되는 양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흔한 물건은 가격은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자, 4번 볼게요.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물리적 토지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하여 무엇이다 그랬는데 포인트는 하나만 보시면 돼요. 양의 변화가 없다. 양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탄력성과 연결시키면 완전 비탄력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탄력성 배우실 때요. 탄력성의 유형이 탄력, 비탄력, 단위 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5가지 구분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 기억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 뭐 배웠어요? 양의 변화가 없다라고 나오면 완전 비탄력이 답이고 가격 변화가 없다라고 나오면 완전 탄력이 답이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만 기억을 하시더라도 가로 속에 들어갈 말이 완전 비탄력적이겠구나 하는 것은 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5번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항상 문장 해석할 때 경우 앞에서 끊어주시고 크다 작다고 나오면 부등호를 그려달라 했던 거 강조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크다고 했죠. 우리 뭐 배웠어요? 수요와 공급이 함께 바뀔 때는 무조건 변동폭이 큰 쪽만을 보셔라 강조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문장에선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니까 공급의 증가만 보시고 수요의 증가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공급의 증가는 우리말로 바꾸면 물건이 흔하다. 그럼 당연히 흔한 물건은 가격이 내려갈 것이고 흔하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구하기가 쉬우니까 거래되는 양은 증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아주 간단하게 정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6번 볼게요.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다. 우리가 탄력성 얘기할 때 특히 가격 탄력성은 어렵게 보지 마셔라. 두 가지만 비교하면 끝장난다 그랬어요. 어떤 거? 가격의 변화와 수요량이건 공급량이건 양의 변화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결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가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요.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 비탄력적이다. 또는 탄력성이 작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분명히 앞에서 수요가 비탄력 그랬죠. 비탄력이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가격의 변화보다 더 작다라고 해야 비탄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비탄력은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가 비탄력, 양이 많이 바뀔 때가 탄력인 겁니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자, 7번 볼게요.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다. 근데 지금 세금 부담 그랬죠. 조세 정책할 때 다시 나오겠지만 세금은요. 세금의 부담. 정확히 말하면 조세 귀착인데 조세 귀착은요.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탄력성이 큰 쪽이 적게 부담하고 세금을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 보시면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다 그랬죠. 그럼 탄력성이 작은 쪽이 공급이니까 탄력성이 보다 작은 쪽인 공급자가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한다고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 부담이 더 크다 또는 더 많다. 이렇게 가로 속에 들어가야만 옳은 표현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무조건 수요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탄력성이 무조건 작은 쪽이 세금 더 부담, 큰 쪽이 세금 덜 부담이에요. 이것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8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을 경우 전체 수입은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서 뭐 한다 그랬는데 항상 경우 앞에서 끊어줄 필요가 있겠죠. 크다, 작다 나오면 부동을 그려줄 것. 그럼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건 비탄력이에요, 비탄력. 따라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수요가 비탄력적일 경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임대료가 오른다 그랬죠.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건 가격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고가 전략을 채택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배웠어요? 수비고 수탄조를 배웠던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럼 수비고가 뭐냐면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서 파는 고가 전략을 채택할 때 기업의 총수입이 증가한다라고 배웠던 게 암기법상 수비고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수요가 비탄력인 건 해석됐죠. 근데 가격을 올렸으니까 고가가 됐죠. 그럼 수비고니까 전체 수입은 증가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겠죠? 절대 우리가 암기한 대로 수비고 수탄점 이렇게 문장 안 써줘요. 어떤 문장을 주어놓고 야, 이 문장 해석해서 이게 탄력이냐 비탄력이냐 고가 전략이냐 저가 전략이냐 그거 구분해갖고 해석해서 이 문장 맞아 틀려 최종적으로 결론 내봐 라고 물어보는 거지 수비고 수탄점이라고 안 써줍니다. 아시겠죠? 자, 회복 시장 보면 회복은요.
지금까지 안 좋았던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는 단계가 회복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회복 시장은요, 매수자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매도자가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어요. 그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상향과 회복, 경기가 좋을 때가 있고 하향과 후퇴, 경기가 나쁠 때가 있겠죠. 그럴 때 경기가 좋을 때는요, 무조건 매도자가 대접을 받는다. 그리고 과거의 거래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하한선이 된다. 이 말 갖고 장난 많이 쳐요. 거꾸로 경기 안 좋다. 하향과 후퇴는요, 매수자가 대접을 받고요. 과거의 거래 가격은 그거 이상 받아먹기 어렵기 때문에 상한선이 된다는 말. 그래서 어떤 걸 가지고 주로 장난 많이 친다? 매도자냐 매수자냐 하한이냐 상한이냐 요 한 글자 위치 바꿔서 장난 많이 치니까 요것만 조심해 달라 강조를 하고 부탁드린 바 있습니다. 자, 10번 거미집 이론이죠.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 자, 면에서 끊어주고 크다 작다 부등호 그려주실 것. 그러면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크다고 나왔죠. 그럼 우리 뭐 배웠어요? 수탄수 공탄발 기억나죠? 수탄수 공탄발. 이게 어떤 암기법이었나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하고 공탄발, 공급이 탄력적이면 발산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등호 그려보니까 수요 탄력성이 공급 탄력성보다 커요. 따라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죠. 그럼 수탄수가 되니까 얘는 거미집 이론의 유형 중 수렴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또 빈출, 또 기출지문 빈칸 넣기 문제 살펴보았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 날씨도 많이 힘들고요. 뭐 황사도 많이 발생하는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운 내시고 보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